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은 러시아가 유럽 주둔 미군을 향해서, 특히 폴란드 주둔 미군을 향해서 공중에서, 지상에서 공지 합동 핵 공격, 핵 포격 훈련을 했는데, 이러다가 세계 정세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고요. 그리고 미국 옆에서 미국에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안보 의존을 하고 있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 공군력 정말 형편없는데, 거기 미국의 이 정말 불만 이런 것들에 못 이겨서 아주 소액을 들여서 호넷 전투기 업그레이드 계획이라고 하는데 참 부럽기도 합니다. 나토에서 가장 낙후된 공군력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신형 전투기 사업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결국 캐나다 공군력 붕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캐나다 공군이 긴급 소요 제기 형식으로 CF-188A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의 F-18AB 호넷 전투기를 CF-188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해 현재 138대를 운용 중인 캐나다 공군이 해당 전투기 일부를 A사 레이더 버전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하고 레이시온과 레이더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 국방부가 9월 20일 밝혔습니다. 대외 군사 판매 FMX 방식으로 추진되는 1억 4,037만 달러 규모의 이번 거래에서 미국 레이시온은 캐나다 공군의 CF-188A 전투기 36대, 자사의 신형 A사 레이더인 AN/APG-79 버전 4를 탑재하는 개량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캐나다 공군의 CF-188A는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구식 기계식 레이더인 AN/APG-65 레이더를 탑재해서 대형 항공기에 대해서도 최대 탐지 거리가 100km 수준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2007년 일부 개량을 통해 암람 미사일 운용이 능력이 부여되었지만 레이더 문제로 암람의 재성능 발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탑재되는 APG-79-4 레이더는 최대 250km의 탐지 거리를 갖추고 있고 우수한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가진 최신 레이더인데요. 캐나다군의 이번 성능 개량은 캐나다군의 전력 부족에 따른 북극권 방공 작전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던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88대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공고하고 F-35A와 FA-18EF 블락 3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데요.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과 거의 같이 붙어 있어서 외침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는 캐나다. 어찌 보면 참 굉장히 부러운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 캐나다 공군이라고는 이 호넷 전투기, 아주 구형, 초구형 호넷 전투기 138대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정말 부럽죠? G7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인구 3,800만. 그런데 공군력은 138대 전투기, 우리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이런 전투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공군이 3분의 1이니까 뭐 성능이 좋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도입된 지 40년, 1982년도부터 도입됐으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호넷 전투기 초창기형 전투기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뒤에 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지구가 구형이니까 딱 뭉쳐놓고 보면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그냥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북미 항공 사령부가 이 노라드가 캐나다군을 같이 통제를 합니다. 캐나다군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부대로 엮어서 사용을 하는데, 북극 쪽에서 소련, 즉 그 과거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의 전투기가 출몰을 하고 하면은 캐나다 전투기가 좀 가서 스크램블 좀 띄워주고 해야 되겠죠.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전투기들도 하지만 또 캐나다 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그 세력들은 이 그린란드 쪽에서 오는 그 러시아 전투기는 캐나다 전투기들이 띄워줘야 되죠. 그런데 전투기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레이더가 대형 기체, 폭격기 정도 수준의 그런 덩치를 100km에서 탐지를 하니, 이게 전투기 F-16 정도, 미그-29 이 정도 되는 전투기의 덩치가라면은 한 60km에서 탐지하기 힘들죠. 이건 뭐 현대의 전투기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잘 살면서
그래서 좀 사라, 좀 새 거 좀. 그래서 88대, 88대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는데 10년 전부터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한다. 정치권에서 우리가 왜 사냐? 미국이 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다 안 한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야 뭐 F-35 후져서 안 해 라고 하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안 해도 미국이 해주니까. 그러면 F-35 하지 말고 싼 거 슈퍼호넷 하자. 그냥 생색만 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슈퍼호넷하고 F-35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슈퍼호넷 하자라는 의견이 대세예요. 왜냐? 싸니까. 왜? 싸든지 말든지 미국이 지켜주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형 138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36대만 슈퍼호넷에 들어가는 신형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암람 미사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가격이 1억 4,037만 달러 1,700억 정도밖에 안 해요. 36대인데 정말 그것도 초저가로 하는데 우리가 2조 원 이상 들여서 F-16 우리 업그레이드 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돈도 아니죠. 캐나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인종적인 어떤 동질감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이점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활용하는 캐나다인 것 같고, 또 비슷한데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인구가 3분의 2죠. 2,800만 정도 되니까.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모든 것이 비슷하고 영토도 넓고 하지만 인구는 여기의 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한 2,500만 정도 인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호주는 1년에 30조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자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호주하고 캐나다가 이 안보에 협력하는 그런 어떤 그 강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 중인 러시아가 폴란드 주둔 미군을 상대로 모의 핵 공격을 강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동부 유럽에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나토의 영향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이 주축이 되어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일명 자파드 2021 합동 훈련에서 러시아군이 합동 자산을 이용해 폴란드 주둔 미군에 대한 모의 핵 공격을 실시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익명의 러시아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자파드 2021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미국과 나토와 대규모 전면전을 벌일 경우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펴며 유럽에 대한 공세 작전을 펴는 것이다 라며 이번 훈련에서는 동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모의 핵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의 핵 공격은 폴란드 주둔 미군 시설에 대한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와 지상군의 2S7M 203mm 자주포를 동원해 이루어졌는데요. 중심 표적은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가 핵 폭격을 실시하고 국경지역의 표적은 자주포가 핵 포탄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20만 명의 병력, 80대의 항공기, 760대의 전투차량, 290대의 전차, 240대의 포병 시스템, 15척의 전투함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면서 이번 훈련은 통해 러시아군은 적에게 일격의 치명적인 타격을 수행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 특히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겨냥해 모의 핵 공격을 실시한 것은 현재 유럽 정세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으로 인해 동유럽 각국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군비 증강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파이어 폭격기, 그 백파이어를 최신 개량한 백파이어 M3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3번 개량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백파이어 폭격기가 전방으로 들어가서 핵 포탄 투하하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자주포가 핵 포탄을 공격하고, 이거 그냥 냉전시대 때 하던 일인데 참 어이없습니다. 203mm 자주포, 사진 보셨지만 그냥 뭐 탑이 없는 그런 소프트 탑의 자주포.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있었죠. M110 233mm 8인치 자주포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주한미군 7사단이 사용하던 이 핵포탄 쏘는 그 핵포탄용 자주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사단 철수하고 또 나중에 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뭐 그러면서 이 전술핵 다 폐기하면서 그게 핵포탄 임무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금 러시아는 그런 203mm 8인치 자주포를 가지고 핵포탄을 쏘는 이런 훈련을 이 21세기에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인데 사거리가 55km. 우리가 가지고 있던 M110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길죠. 55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졌는데 핵포탄을 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타겟은 폴란드에 주둔하는 미군이다. 그러면서 폴란드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하고 합동훈련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폴란드가 지금은 이 나토의 최전방이 되었죠. 과거에는 나토 최전방은 서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 진영의 최전방은 동독과 폴란드였죠.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은 과거 공산군의 최전방 선봉이었는데 지금은 나토 자유진영의 선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미국이 북부 지역에 이지스 어쇼 갖다 놨죠. 그러면서 또 미군 기지들 또 갖다 놓고 있죠. 이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다. 특히 북부 지역에는 이 이지스 어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린란드 쪽으로 해서 북극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하려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할 수가 있죠. 중간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폴란드에 있는 미군이 껄끄럽죠.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격하면서 부담을 주는 이런 훈련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에 있는 이 그 친미국가들에게 니들 함부로 자꾸 미국하고 잘 지내다가는 처맞는다 하는 그런 압박,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또 친러시아 국가들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정도 세라고 하는 그런 또 외교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방귀가 자주 나오면 결국은 싼다라는 우리 예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또 나토가 최근 들어와서 흑해에서 또 발틱해에서 또 이 동유럽에서 이렇게 자꾸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으면 뭔가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그런 일 없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